충격실화 50억 유산, 오직 아들들에게만 무덤 아래에서 밝혀진 아버지의 진짜 유언.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던 그 순간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도 뼛속 깊이 스며들어 있는 듯한 그런 겨울날이었죠. 저는 막내딸로서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처럼 곁을 지켜왔습니다. 아버지는 제 삶의 전부이자 이 세상에 제가 존재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제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듯한 충격으로 다가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비극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한 통의 전화가 제 손에 들렸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걸려온 전화였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하게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따님 되시죠? 고인의 유언장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에게 상속 내용에 대한 통보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제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세상이 멈춘 듯 했고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50억 재산 당연히 아들들이 다 받겠지. 그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말들이 제 가슴을 짓누르는 바위덩이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한 줄기 희망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인 향냄새와 슬픔의 곡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던 그 순간 변호사는 싸늘한 얼굴로 한 장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전 재산 50억은 장남인 김동현과 차남인 김동우에게만 상속됩니다. 그 순간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나는 소리만이 귓전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까? 평생을 곁에서 모신 저는 딸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하지만 오빠들은 싸늘하고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큰오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이 그렇다는데 어쩌겠어. 받아들여야지. 작은 오빠는 한술 더 떠서 저를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거야. 너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 말은 제 가슴에 수십 개의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뒤틀리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묻었었던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한 문장을. 내 진짜 뜻은 무덤 아래 두겠다. 그 문장이 제 뇌리에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이 우리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조차도 그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을 뿐이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 속에서 과연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장례식장 안은 조문객들의 슬픔과 함께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향 냄새와 슬픈 곡소리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지만 제게는 그저 허망한 냄새일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의 수많은 눈길 속에서 변호사가 다시 한번 봉투를 열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었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변호사의 목소리. 고 김철수님의 전 재산 50억 두 아드님께만 상속됩니다. 그 말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역시 그렇지, 딸은 없네. 아들은 귀하고 딸은 아무것도 아니지. 사위도 없으니 재산이 다른 집으로 새는 걸 막으려 했겠지. 그 말들은 제 귀에 돌멩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저는 억울함에 복받쳐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겨우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평생을 곁에서 모신 건 저였습니다.
당신의 병 수발을 들고 아픈 당신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한 건 저였습니다. 정말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신 건가요? 제가 그렇게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나요? 제 목소리는 슬픔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제 심장을 찢어발기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큰오빠 김동현이 제 말을 가로막으며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수진, 아버지 뜻을 존중하자. 괜히 장례식에서 소란 피우지 마. 보기 안 좋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없었습니다. 차가운 얼음장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 김동훈은 더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있어. 민법상으로도 아들들에게만 유산이 가는 게 맞다고. 너는 빠져.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 없어. 그의 말은 제 심장에 칼을 꽂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장례식 한가운데서 가족이 아니라 그저 존재해서는 안 될 이방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위해 흘렸던 눈물, 제가 아버지를 위해 바쳤던 시간, 제가 아버지를 위해 희생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듯한 참담함이었습니다. 제 삶의 의미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덮쳐오는 듯한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들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에게 가장 무서운 타인이었습니다. 아니, 차라리 타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시선은 저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오빠들에게 불려 은행에 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창구 안에서는 큰오빠와 작은오빠가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꼭꼭꼭. 몸이 건조하게 울리는 도장 소리와 프린터가 서류를 토해내는 쉬익하는 소리는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6살짜리 딸아이 손을 꼭 잡고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딸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지만 저는 애써 미소 지어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저를 완벽히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 속에서 저의 존재가 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저는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부동산 사무소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땅만 팔아도 수십억입니다. 중개인의 말에 오빠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아, 땅은 사람을 키우는 거야. 함부로 팔지 마라. 땅을 팔아도 사람은 팔지 마라. 하지만 아무도 그 기억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빠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핑계 삼아 탐욕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돈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물질에 대한 욕망만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에 저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상을 차리면 아버지 자리는 늘 비어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빈 의자는 제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젓가락 3벌이 부딪히는 짤그랑 짤그랑 하는 소리는 제가 이 집에서 점점 지워지고 있다는, 제 존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유령처럼 집안을 떠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제 숨소리마저도 이 집에서는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내일 등기소에서 토지 이전 마무리. 김수진, 너는 오지 마. 헛수고니까. 올 필요 없어.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액정이 바닥에 부딪혀 깨지는 소리는 제 마음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사람이구나.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렇게나 철저하게 고립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울타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태도는 저를 극한의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걸까? 정말 나를 버리신 걸까?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저의 존재는 부정당했고 저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등기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오빠들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정말 제가 이 모든 것에서 배제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큰오빠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싸늘하게 잘랐습니다. 가족 아닌 사람 얘긴 필요 없어.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빨리 여기에서 나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제 귀를 찢는 듯 했습니다. 등기소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동정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치욕감에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제 딸은 제 품에 안겨 엄마의 눈물을 보며 불안한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낡은 회중시계 하나가 책상 서랍에서 나왔습니다. 낡았지만 고급스러운 시계였습니다. 뒷면엔 K, C, S 라는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아버지의 이니셜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제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 시계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야. 언젠가 내가 가장 힘들 때 이 시계가 너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거다. 저는 그 시계를 소중히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게 주신 거 맞죠?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죠?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 시계가 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큰오빠는 제 손에서 낚아채듯 시계를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상속 재산이야. 네가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그의 손에서 시계 뚜껑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 가슴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듯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유품마저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저에게만 쏟아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식탁이었습니다. 오빠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큰오빠가 부동산 계약서를 펴놓고 말했습니다. 이 집은 한 달 내로 비워야 해. 매수자가 들어온다. 우리는 이 집을 팔아서 재산을 분할할 거야. 이 집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빠들과 함께 수많은 추억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집마저도 빼앗긴다는 사실에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먼저라면 결국 우리 중 누군가는 사람이 아닌 게 되겠지요. 가족이라는 이름도 의미가 없게 되겠지요. 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큰오빠는 제 말에 일말의 동요도 없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결정이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에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속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재산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 뒤에는 아버지의 진짜 뜻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던 아버지는 절대 이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식을 차별하고 딸을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뭔가 미스터리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안의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유언은 저를 잠식했고 오빠들의 배신은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마지막 한 문장만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내 진짜 뜻은 무덤 아래 두겠다. 그 문장은 제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저는 밤늦게 몰래 아버지가 잠들어 계신 무덤 앞으로 갔습니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무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고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묘지기 아저씨가 예전에 저에게 했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버지 생전에 뭔가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어. 아마 진짜 뜻은 무덤 아래 두셨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쌓이고 삽질을 할 때마다 제 마음속의 분노와 슬픔도 함께 파헤쳐지는 듯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오빠들도 멀리서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김수진, 당장 그만둬. 아버지를 욕되게 하지 마. 그들의 목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고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제 딸을 위해, 저의 존재 이유를 위해, 아버지를 위해. 곡괭이가 텅 하고 금속에 부딪히는 순간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꿈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금속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낡은 금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녹슬고 오래된 금고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꺼내 안았습니다. 그 금고는 마치 아버지의 마지막 심장처럼 제 품 안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금고의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딸깍 하고 열리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안에는 두 번째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바스락거리는 종이에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에게 이 유언을 남긴다. 겉으로는 세상의 관습에 따라 아들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하지만 내 진짜 뜻은 다르다. 내 재산의 일부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딸 김수진과 그녀의 딸들, 즉 나의 손녀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을 내 곁에서 함께 해준 내 아내, 너희들의 어머니의 노후를 위해 충분히 쓰여야 한다. 사랑을 잃은 재산은 한낱 저주가 되고 가족의 사랑을 지킨 재산만이 진정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너희 모두는 나에게 소중한 자녀들이다. 이 유언을 통해 너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란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는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저를 사랑하는 딸이자 소중한 가족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제야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우리 가족이 탐욕에 눈이 멀어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저희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 어깨 위에는 딸의 작은 손이 조심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밤 제 마음속의 모든 상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무덤 앞에는 오빠들과 변호사, 그리고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두 번째 유언장을 든 채 오빠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분노와 무시가 사라지고 당혹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목을 통해 흘러나오는 듯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힘찼고 그들의 죄책감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까지 읽었을 때 큰오빠 김동현은 더 이상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너무 오해했어. 돈만 보고 아버지의 진짜 뜻을 보지 못했어. 우리가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고통스러운 흐느낌이 묘지 전체를 울렸습니다. 그의 눈물은 땅을 적셨고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작은 오빠 김동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네. 나는 돈이 전부라 생각했는데 나는 이기적인 바보였어. 누나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줬어. 그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이었고 저는 그 속에서 아버지의 지혜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밤 무덤 앞에서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두 번째 유언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가족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봉투 한 장에 담겨 가족 모두의 가슴속 깊은 곳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자 후회와 반성의 눈물, 그리고 비로소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단지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화해,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야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왜 두 장의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왜 겉으로는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는지, 그것은 세상의 관습과 탐욕에 찌든 인간 군상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습 속에 감춰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커다란 숙제를 내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를 위한 깊은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유산 분쟁의 추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남기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 가족 내부의 갈등과 탐욕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아래 숨겨둔 진짜 유언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바로잡고 저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가족 모두를 품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든 자식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는 깊었고 그 사랑은 바다처럼 넓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산은 50억이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을 지키라는 준엄한 메시지였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모두가 내 유산이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다. 돈보다 큰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과 추억이다. 재산은 잠시 머물다 사라지지만 가족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사랑의 노예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정신적인 풍요가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당신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이제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가장 위대한 교훈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교훈은 영원히 저희와 함께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 속에 따뜻한 사랑의 불꽃으로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아버지의 유산은 우리에게 영원히 빛나는 등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 등대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항상 밝게 비춰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